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환기 부문 특별 세션으로 코비드-19 대응을 위한 환기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5분의 그 토론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5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으로 계신 김유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황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안장성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또 한국환기산업협회 김학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개는 이쪽 방향으로 했으니까 일단 각 토론자들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은 거꾸로 우리 산업협회 김학겸 회장님 말씀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환기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볍고 또 어떻게 보면 무겁고 한 자리에 초청을 해서 이런 토론을 하게 불러주신 그 대한설비공학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환기는 공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뿐만이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바이러스 또 더 위험한 인자들이 많이 계속 창궐이 될 텐데 기존에 수십 년 동안을 사실은 저희 여러 학자분들, 연구자분들이 노력을 해오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저희 협회 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음식물이나 물은 눈에 보이니까 또 이걸 비용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사 먹고 하니까 굉장히 아끼게 되고 절약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비해 이 환기, 공기라는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공짜입니다.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또 공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개인을 물어보면 환기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몰라요. 그래서 개인이 불안한 마음가짐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전달 방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눈에 보이게 해줘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기산업협회에서는 요즘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ICT, IoT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실내 공기질을 눈에 보이게 하면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런 기술들이 이미 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기협회가 최근에 설립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공기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기술 또 이런 거를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무한정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누가 그러잖아요. 공기뿐만 아니라 햇볕
또 뭐 부모님의 사랑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기계설비건설협회 안장성 상무님께서 여러 가지 그 협회에서 이런 그 제도적인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장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회에서 기계설비법 제정을 지금 하고 그 후에 지금 유지관리 기준, 기술 기준을 계속 지금 고시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코로나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뭐 일반 그 전에 이미 다 시행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시간들을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한 경제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부분에 국내 총생산 감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 일자리도 거의 68만 개 정도, 약 뭐 한 70만 개 정도 사라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IMF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분기 지금 현재 3.8% 정도 동기 대비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법에서 저희들이 좀 살펴본 상황에서는 건축법, 실내공기질관리법, 그리고 요즘 이제 소방에서 법이 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이라는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공기질,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환기, 그 다음에 오염물질에 관련된 기준만 제정을 하고 있고,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이런 부분들을 다중이용 시설, 아까 건축물이라는 표현 말고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 시설로 해서 조금 더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을 기준했는데 여기서는 또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이라고 하는 소방에 관련되는 소방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사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이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업시설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는 또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밀폐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도 필요할 듯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밀폐 구조란 개구부 면적 학교의 바닥 면적 3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이제 밀폐 구조라고 사실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밀폐 구조인 경우에 벽면적 10분의 1 이상의 창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 공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밀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공기의 그런 순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밀폐라는 어떤 용어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조금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필요 환기량에 대한 것들이 바닥 면적으로 정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또 저희들이 약간 또 간과하는 부분들이 1인당 점유 면적, 건축에서 얘기하고 있는 1인당 점유 면적이 적은 그런 밀집 상태에서는 이 환기량이 당연히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제실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바닥 면적에 비해서 많은 제실인원을 상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는 감염병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환기량에 불구하고 더군다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어떤 관리 부재의 상황에서는 적정 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설비법에 관련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이슈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 학교는 학교보건법에서 별도의 환기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공기질관리법이나 건축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시면 비근한 예로 실내공연 현장의 관객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같은 건축물 설비 기준에서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라고 하는 면적을 기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반된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대상은 같지만 각기 다른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공동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0.5회라는 것들이 지금 법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지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지금 현재 100세대를 그 타겟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건축법에서는 3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다른 어떤 뉘앙스가 보이고 있고, 사실 뭐 CDC에서도 코로나19가 예방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기라고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어떤 공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중이 이용하는 그 모든 시설에 기가 환기가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필수라고 보고 있고, 환기가 취약한 그 소규모, 지금 이제 소방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중이용 업소법에 있는 그 부분 역시 기계 환기가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계설비법에서 건축물 용도 및 면적에 따른 기계 환기 장치, 그 다음에 환기 유니트, 공기조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금 저희는 권유하고 있고요. 착공 전 확인이나 사용 전 검사를 통해서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그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재난 안전 부분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포함됐습니다. 이 선임된 유지관리자가 기계설비의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재난 및 안전 분야의 관리 부재를 해소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환기에서 장비의 중요도, 그런 부분들이 소음이 가장 또 핵심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필터나 살균 시설을 이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 아까 그 미세먼지나 바이러스에 관련되는 그 확산이나 제거에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개발 또는 품질 관리가 굉장히 그 선행되는 어떤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 상무님께서는 지금 환기 관련된 법규만 해도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환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이제 기계 설비법에 관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환기라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도 이제 많이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누가 뭐 청정기가 오염이 될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은 또 그걸 또 안 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고, 뭐 환기도 뭐 몇 회를 하라 딱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뭐 조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일단 환기 얘기보다도 우리 홍 교수님은 필터 연구를 많이 하셨고 입자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필터 관련해서 또 그 포집이 된 상태에서 또는 그 포집 어떻게 그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어떻게 UV나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윤규 박사님이 그 공기청정기 교육부에서 틀지 말라고 했다는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도 안 틀지 말라고 돼 있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몰래 틀고 했다라고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그 금지 조항 같으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만 기다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즉 미세먼지가 많이 올 거다. 그리고 요새 에어컨은 또 겨울이 되면 온풍기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걸 지키려면 겨울에도 온풍기를 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추워서 틀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터를 얘기할 때 저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파 필터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미디움 필터는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나 건물에 이제 보면 헤파 필터를 꽂으면 안심은 되지만, 아마 공기는 생각보다 순환이 잘 안 될 겁니다. 법규는 분명히 헤파 필터를 꽂으라고 돼 있다면 법규는 만족했을 거예요. 꽂았으니까. 근데 꽂았지만 옆으로 다 샌다. 인 겁니다. 우리가 그 옆으로 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할 때 저희가 이런 그 액체 시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액체 시료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할 때 이렇게 받아서 주고요. 그 다음에 피 뽑아서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PCR 또는 뭐 이뮤노어세이 같은 그런 배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 그래서 한 뭐 일주일 있다 오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 코로나 확진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액체가 필요한데, 환자의 벌리세요 또는 코에서 이렇게 목에서 채취를 한 거가 결국 이렇게 액체를 담아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큰 병원에 그 감염내과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음압병실에 들어왔으니까 와서 한번 실제로 그 바이러스 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음압병실이니까 공기를 빨아주는 데가 있고, 그 결론적으로 여기저기 측정했지만 잘 안 나왔는데, 그 배기구 서피스에서 측정이 됐고요. 거기서 이렇게 묻어서 수압이라 그래요. 우리가 면봉으로 이렇게 긁어서 하는 겁니다. 긁은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액체가 만들어지면 털면은 그 서피스에서 얻어졌고, 그 다음에 서피스 가기 전에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주름관 같은 거로 석션을 해서 담아서 이런데 액체에다가 담아서 보냈더니 3번 했는데 한 번이 확진이 그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밖으로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될까? 헤파 필터가 꽂혀 있으니까 병원이니까 큰 병원이 괜찮겠지. 근데 헤파 필터 옆으로 세면 어떡하지? 그러면 꽂혀 있나? 그건 제가 확인하기 참 어렵고요. 그게 제대로 꽂혀 있고 안 나가면은 안심은 되지만 만약에 그게 퍼져 나갔다. 결국은 바이러스라는 게 비말 상태로 나갈 수도 있고 비말 안에 포함되는데 5마이크로 입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침방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순식간적으로 그게 evaporation 증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음압병실에서 배기구 쪽에서 에어 샘플 했을 때 측정된 거가 비말이었는지, 아니면 준 비말이었는지, 아니면 다 증발하고 남은 100나노 입자의 그 바이러스 그 순수한 그 입자 자체였는지, 한 마리였는지, 3마리였는지 알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밖으로 퍼져 나갈 때 뭐 필터 같은 거를 거쳐서 나가면 걸렸으면 좋겠고, 근데 걸린다고 해서 걔가 사멸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림과 동시에, 필터의 걸림과 동시에 그것도 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연구에 이 마스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쓰는 마스크 갖다가 수거해서 측정해 보니까 여기서 코로나가 나왔어요. 불안하죠. 코로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걸려만 있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죽이느냐, 그건 또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뭐 거기에다가 요새
아주 유행이 된 게 UVC, LED 또는 UVC 램프. 왜냐하면 그건 이제 스쳐가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놓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파 필터에다가 또 뭔가 기능성,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구글에서 쳐보면 샤오미, 삼성, LG에 보면 나오는 그 공기청정기에도 보면 다 이런 물질들을 뭐 징크 옥사이드 뭐 등등을 다 코팅해서 다 죽인다고 다 써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환기를 잘 시키는 게 일단은 그 객체의 수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걸 저감 장치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적정 환기량이 3회에서 5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정 환기량이라는 게 아마 그 필터가 꽂혀 있을 때, 꽂혀 있지 않을 때가 아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누설을 굉장히 없이 타이트하게 꽂아놓고 환기량을 맞추려면은 굉장히 큰 송풍기를 달아야 될 것이고 소음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환기를 하되 많은 오히려 미세먼지가 됐건 바이러스가 됐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잡아주는 거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바퀴 오라오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퀴벌레 많았을 때. 바퀴 오라오라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 바퀴가 글로 오기 위해서 거기서 잡게 하겠다는 건데, 바퀴가 글로 오지 않고 바퀴가 딴 데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저감 장치도 결국은 한 곳으로 모아서 잘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 성능을 향상시키고 또 이 환기랑 같이 가는 그런 프레셔 드랍이 잘 통기성도 좋고 하는 측면에 저감 장치가 같이 돼야지 이걸 해결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송풍기를 뭐 돌려서 3에서 5회까지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려면은 일단 3회 5회가 되는 거를 여기 체크를 먼저 압력이 필터가 있고 없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누설류를 없게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잘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예. 네, 환기뿐만 아니라 이 청정하고 이게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또 이 청정기 필터를 통과할 때 필터 자체는 성능이 높지만 누설 같은 것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작 이번 주제가 환기 기술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그 환기 여러 가지 실험도 하시고 한 우리 송두상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 환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같이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환기가 실제 공간에 설치돼서 어떤 해결책으로서 환기가 지금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희 환기 연구하는 사람들 네, 저희가 이제 환기 연구를 한 결과들을 제시해도, 사실은 환기를 해서 코로나균을 절감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사실은 불충분하다고 항상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기 박사님도 발표하셨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거주는 안 할 수 없고 생활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 업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기를 충분히 해라 라고 하는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모든 나라에서 다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나 방법에는 차이는 좀씩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환기를 연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아니 왜 환기를 하면 괜찮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에어컨 틀면 기류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환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이제 환기를 할 때는 기류를 뭐 최대한 낮춰서 확산성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예,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환기의 기본 컨셉은 배기다. 실내 오염물질을 배기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저희 환기 공학하는 사람들이 아닌 예를 들면 이제 호흡기 의사들이나 감염내과 의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 코로나 감염돼서 발병을 하기까지는 최소 감염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공간에서의 그 바이러스 농도가 일정 이상 돼야지만, 예를 들면 감염이 돼서 발병되는 거하고 감염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발병이 되기까지는 최소 감염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게 있었는데 비말로 보면 한 1000개 정도.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침을 한번 세게 하면 3000개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공간 분포로 보면 환기를 통해서 그 비말 농도를, 그러니까 오염 농도를 낮출 수 있다면, 그러니까 훨씬 감염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밀폐된 공간에 환기를 통해서 신선 내기를 넣어서 비말의 농도를 또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환기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환기 공기들은 확산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자연환기를 해도 그렇고, 제가 자연환기를 했을 때 이제 창문을 다 열면 환기의 수가 한 30배까지 나오거든요. 그 계산해 보면은 풍량이 굉장히 많은 풍량인데, 그래서 실내 기류를 재보면 다 0.5m 메타세크 이하, 0.3m/s, 0.25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0.5m 이하면은 우리가 기류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환기를 했을 때 그런 환기 기류에 의해서 그런 위험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어컨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에어컨은 굉장히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강한데, 환기는 이제 조금 확산성이 크고, 대부분 이제 또 물론 이제 환기가 뭐 스탠드형도 있고 여러 가지 디퓨저 형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기류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이제 환기를 했을 때 냉난방 에너지 비용이 얼만큼 증가할 것이냐. 그 여름에 이제 제가 자연환기를 하는 곳에서 에어컨을 틀면서 해봤더니 환기 횟수가 한 6회 정도 나오면 기존 대비 10% 정도 냉방비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회 정도 될 때는 한 15회 정도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델타T의 문제니까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외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냉방비 증가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겨울철은 문제죠. 겨울철은 실내 온도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풍량에 따라서 이제 뭐 많게는 뭐 10배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결국은 전열 교환 환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환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걱정은 12월 3일 날 우리 수능을 본다는데 창문 열고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은 아까 이제 안장성 산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일 우리가 건축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일 이제 뭐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그다음 실내 공기질 관리법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제일 작은 면적이 1000m 제곱 이상인 경우 막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학원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실제 이제 실효적으로 보면 어떤 학원이 한 건물 하나를 전체를 쓰지 않는 한은 그 연면적이 1000m 제곱 이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은 환기 설비 설치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근생에
뭐 2000m 제곱짜리 근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 있는 건물 용도들은 다 500m 제곱 이하의 조그만 소규모 점포들이기 때문에 환기 설비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기준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은 도대체 이런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환기를 하는지 했더니 뭐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은 조그만 점포에 대해서도 환기 설비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기 1000m 제곱 이상에는 예를 들면 뭐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1인당 뭐 30 CMH라고 하는 메타 삼성 퍼아워라고 하는 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1인당 점유 면적은 얼마나 할 것이냐가 나와야 돼요. 계산하려면 찾아보면 그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각 건물 용도별 1인당 점유 면적이 얼마인지는 없고 제가 이제 막 뒤져보니까 옛날에 이제 공공건물 청사 건물 기준 설계 기준 하면서 1인당 점유 면적을 10m 제곱인가를 잡았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정확한 환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각 건물 용도별 1인당 점유 면적을 얼마로 해야 되고 또 1인당 환기량을 시간당 얼마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촉발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뭐 다들 학자들이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들은 굉장히 자주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런 기준들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하든지 해서 저기 국토부에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문학회에서 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정부 기준으로 국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요새 UVC가 굉장히 요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설비공학 TV라고 그래서 요 환기 관련 이슈를 가지고 열심히 막 강연을 했는데 댓글들을 보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UVC 막 선전을 엄청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지금 UVC를 쓰는 나라는 미국에서 덕트 내에서 UVC를 쓰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UVC 쓰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오존이 조금씩 발생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덕트 내에서 오존 저감 시설을 통해서 실내로 이제 최소한의 오존. 미국은 실내에 0.01 ppm 이하로 유지되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로에 0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 환경공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UVC 썼을 때 뭐 저기 광촉매도 마찬가지인데 플라즈마도 그렇고 발생하는 오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반드시 정확히 좀 규명돼야 되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래서 막 이렇게 미봉책으로 그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오존에 의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되고 제2의 가습기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저는 그래서 그냥 저기 방촉매 뭐 UVC도 좋지만 일단 환기에 충실하자. 환기를 제대로 설치해서 환기를 통해서 일단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능성 제품들의 기술이 돼서 안전한 단계가 된다면 그런 걸 적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파 필터에 대해서도 저기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황정호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심사에 가서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헤파 필터를 통해서 포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은 UV를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면 헤파 필터도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필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UV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전사들이 그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정 주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발생한 저기 오존 어떻게 처리할지. 근데 이제 질문 받은 것은 그때 이제 그 심사 오신 분 중에 한 의사분이 헤파 필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헤파 필터는 포집을 못 한다라고 해서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헤파 필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제 풍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압력 손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팬을 크게 달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바깥에서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실제 제품화돼서 나온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왜 그러냐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일단 환기를 충실할 수 있는 전월교환 환기만이라도 좀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관련 기준도 좀 준비가 되고, 또 기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돼서 그런 상태에서 좀 단계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빨리 환기 시스템, 전월교환 환기에 대한 보급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뭐 주거공간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뭐 카페, 음식점, 뭐 노래방은 뭐 또 다른 문제라고 하지만 제일 뭐 기본적인 카페, 음식점 같은 데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조속히 좀 전월교환 환기를 설치해서, 뭐 저는 계산해 보니까 환기 횟수는 아까 임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규상에 나와 있는 3, 5회 정도만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마스크를 상시 벗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감염은 마스크 상태, 환기 상태 또는 이제 그 체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이제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만약에 1시간 있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3회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음압병동처럼 6회, 10회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3회, 5회 정도의 법규상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풍량으로 전월교환기를 빨리 공급해서 일단 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엔 법규의 정비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다음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한다면 이런 걸 좀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사실은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가 좀 이 상황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런 좋은 제품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 박사님도 뭐 보여주셨지만 해외도 특별한 지금 제품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워낙 환기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점유 면적이라든가 환기 기준 이런 것들 대상 용도별로 이제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학회 같은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타 헤파 필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환기 이런 대책, 환기 장치, 설비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별게 없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인도에어라고 국제학술대회를 했는데, 역시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가 또 가장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이렇게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준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으로, 국토 녹색 건축 과장이신 김유진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제가 기계나 설비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 그 기계 설비 중에 이제 환기 관련 이제 기술과 이제 수요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결국에 담아내는 게 이제 건축이 돼야 될 거고, 저희가 뭐 다른 뭐 구조적 뭐 성능이라든가 에너지적 성능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성능들이 결국에는 이제 건축물에 녹아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 분야에서 어떤 이제 의논을 많이 하시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는지 저도 좀 배우러 왔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 건축물 환기 설비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건축물에 환기 설비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되는 그 루트가 되는 길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뭐 공업시설이나 다른데 이제 환기 설비들은 또 이제 산업부에서 담당을 하시겠지만 일상생활 하시는데 환기 설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뭐 그 전에도 뭐 미세먼지 때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많이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하신 거를 알고 있고요. 최근에 미세먼지 이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 저희의 궁금증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이제 물론 뭐 저 기계 설비 자체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건축물 아래서 활동하고 녹아나야 되기 때문에 공간 구조하고 그래서 그 환기 설비를 다루시는 전문분들께서 그 공간 구조랑 어떻게 이게 잘 서로 융합해서 잘 적용이 돼야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고 환기 성능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분야를 좀 그 이윤기 박사님께 저희가 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뭐 새롭게 뭐 의학 분야, 보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이러스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게 돼서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것처럼 공간 구조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쪽에서 섹션을 나누는 게 맞는 건지, 층을 나누는 게 맞는 건지, 설비를 나누는 게 맞는 건지, 동선을 가르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이 설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전하고 싶어서 오늘 네, 왔고요. 그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너무 많이 노고가 크시는데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도 한 말씀. 예, 기계 설비 자체 성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제 건축의 적용성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뭐 저도 오늘 이제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반론은 아니고 그냥 같이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럼 다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이 별로 없고요. 그래요? 좀 핵심적인 거 한두 개, 간단해가지고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 예, 좀 한두 개만 받아야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연면적 얘기하셨던 거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설비 규칙은 똑같습니다. 연면적, 바닥 면적이 아니고 둘 다 연면적인데 두 개의 차이는 실내공기질은 25개 시설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고 이 25개 시설을 건축법 용도에 맞게 8개, 9개 분류 체계만 바꿔놔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거는 없고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고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필터 누기는 아까 황정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최근에 그 중소기업 지원하느라고 그 실험도 꽤 해봤는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설비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송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제일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배기가 기본이다라고 하셨던 거하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의 1인당 점유면적이 10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예, 10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기본이 돼서 사실 그것도 법에서 정할 건 아닌 것 같고 학회에서 좀 그 건물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사실 그걸 국토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그 좋은 얘기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김유진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잘 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환기하려면 환기 경로를 처음에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환기 경로를 계획 환기를 해야 되는데 계획 환기를 하려면 공간의 구조나 평면의 형태
먼저 생각을 하고선 환기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다뤄야 된다는 점은 우리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답변도 해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 좀 여기 전문가 분들한테, 뭐, 환기면 환기, 뭐, 필터면 필터 관련돼서, 제도면 제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몇 개 받겠습니다. 예, 안 교수님. 네, 네. 예, 예. 아이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첫 번째 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누설료 10%라는 것이 이제 열교환 환기 장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기술표준원에서 아직 안 나왔죠, 박사님? 전열 교환기, 요즘엔 전부 다들 또 열교환기에, 열회수 환기 장치에, 에파 필터나 뭐 고성능 필터를 넣기 때문에 그 필터 자체의 성능은 좋지만 그 옆에 이제 누설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먼지로 해서 그것도 이제 테스트하는 거를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래서 아마 누설률 문제도 일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여기 등급제도 그 말씀은 누가 이 박사님 좀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앞으로는 그거를 저는 저기 앞에 오신 우리 협회나 학회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또는 학계에서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될지 국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필요한데 그래서 학회와
협회가 좀 서둘러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딴 분, 한 분만 더 먹겠습니다. 없어요? 네네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제도를 해서 등급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녹색건축 인증기준이나 뭐 이런 데도 다소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협회를 새로 만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오래도록 많은 협회나 학회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각종 인증 제도, 또 단체 표준,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과할 정도로 많은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환기 설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환기 설비를 좋은 제품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한 것보다도 더 나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가 막 막히고 다 해서 필터의 효능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 환기 관련 이 인증 제도나 표준 이런 거 수십 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희 협회 입장에서 보면 정비 점검에 대한 기준이 먼저 선행적으로 서져야 이게 먼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점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 나쁜 제품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정비 점검을 빨리 이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교수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이사입니다. 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 유지관리 기준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담고자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인규 단장님 말씀하셨던 그 바닥 면적하고 옆 면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더 제가 드리면, 사실 이제 지하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상황이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기준이라는 거는 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전용률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갖고 왔던 건축물 설비에 관한 규칙이 그대로 인용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이제 다소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단지 제가 소규모 건축물을 이제 그 저희들 건축법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다 보니 건축물 그 용도에 관한 건축물 그 형태가 28가지가 있는데, 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예를 들면 단란주점이라고 예를 들면 그 소방에서는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 100제곱미터 이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는데, 단란제곱이라는 거는 저희들 건축물에서 기준할 때는 뭐 이게 뭐 유흥시설이든지 영업시설이든지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지 단란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노래방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단속이 강화되면 노래방이 노래바로 바뀌고 그 이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미스매치죠. 그래서 그것들을 법에서 다 사실 정하고, 아무리 타법에서 어떤 부분들을 뭐 무슨 뭐 카페니 뭐 단란주점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거는 건축물에서 어떤 용도별로 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되는 것들이나 코로나 요즘 그 바이러스에 관련되는 것들을 그 미세먼지는 사실 이제 대기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그런 제거나 포집 기술이 입자상이나 가스상,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제거를 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는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코로나에 대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살균 장치나 가열, 오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범주에 들은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하고 코로나를 떼어놓을 수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실내공기질에서는
뭐 저희들이 다른 것들도 충분히 다 고려를 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가장 중심으로 저희가 걱정을 하고 그것들을 환기 기준으로 사실 삼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풍량을 저희가 검토를 할 때든지 하는 것들이 그 기준을 해당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내 공기질에 관련되는 것들 물론 다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들이 환기량을 계산하는 것들은 거의 다 CO2를 갖고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사실 말씀드리면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2월, 3월 달에 이 코로나 시작할 때만 해도 환기란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었어요. 마스크 써라, 손 30초 씻어라, 2m 유지하라. 딱 세 가지였는데 그때만 해도 한 3월, 4월 때만 해도 그 환기라는 것을 이게 좀 잘못 이해한 분들이 있어갖고 이제 그러니까 실내에서 어떤 기류 형성되는 것과 외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그냥 믹스업을 해갖고선 기류가 있으면 오히려 나한테 그런 게 오염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환기를 가급적 안 하고 뭐 선풍기도 안 틀고 청정기도 안 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쁜 것은 최근에 기쁜 건지 이제 점점 심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기가 이 코로나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는 다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가님들께서 좀 침착하게 앉아갖고선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왜냐하면 에너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